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신라젠인데 신라젠이 여러분들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음봉이 길게 좀 발생을 했어요. 네, 음봉이 길게 발생하면서 예전에 저점 근처를 살짝 깨트리는 그런 패턴으로 한 주 마지막 날을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답답한 것은 물론 이제 주가가 이렇게 내리가면은 결국 우리가 이제 발행가액이 최종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유상증자 발행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이점, 네, 이점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기존에 갖고 계신 게 주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썩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주가가 여하튼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자, 이 원인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수급적인 면에도 좀 원인이 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수급적인 면에서 원인을 저는 찾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를 하나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대응하시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라젠 말씀을 드리는데 신라젠과 관련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의견을 드리겠지만 시장은 변화합니다. 변화하는 시장에서 다른 판단을 수정 가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매 사인도 순간적으로 나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래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신라젠이라고 문자를 꼭 주세요. 정보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신라젠. 우리가 지금 그 주가는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물량을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부 축소하신 분들이 이제 밑에서 살 수 있는 시점을 타진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하튼 지금은 이 지점도 깨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이 대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말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임상 변경 신청권에 대한 재료가 나왔어요. 자, 이것은 이 재료는 사실 그 나쁜 재료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일단 확대를 해가지고 임상을 더 제대로 치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유효성 평가 등 임상을 확대하고 용량 확장 연구를 추가하는 겁니다. 미국 임상을 하는 와중에 한국에서도 시험을 또 진행한다는 얘기니까요. 이렇게 양쪽에서 하게 되면은 환자 수도 많아지면서 그 신뢰도도 이제 커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BAL 0891 임상 계획 변경 승인 신청은 나쁘지 않은 재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 건의 그 공시권에 대한 재료 때문에 주가가 내렸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것 때문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고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신라젠을 끌고 가는 어떤 주체가 있을 것인데 그 주체의 움직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외인이나 기관이나 개인이나 지금 주체가 있지는 않은 모습이죠. 여기 이제 이렇게 끌고 가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외인이나 기관이나 개인이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쉽고 또 한 가지 제가 보여드릴 거는요. 그 외인이나 기관이나 개인이나 한 3개월 동안에 매수를 한 그 평균 단가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거를 보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수가 있어요. 수급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나.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시면 신라젠 같은 경우에 한 3개월 동향을 가지고 보자고요. 신라젠 3개월 동향을 보면 먼저 이제 외인 같은 경우는 어땠는가? 얘네들이 약간의 순매수는 했어요. 약간의 순매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지만 평균 매수 단가가 5,244원이에요. 지금 뭐 4,500원대보다 높이 샀죠. 그래서 13%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개인도 13.77%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기관에서 이익을 받느냐? 기관도 11.6%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개인이나 외인이나 기관이나 전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가 이런 지지대 라인이 지지가 되다가 이게 깨지니까 물량이 좀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전부 이익을 보고 있거나 한쪽에서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3주체가 전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지대 라인이 깨지면 물량을 좀 내놓는단 말이죠. 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고 기준일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아직 기준일이 끝난 게 아니잖아. 기준일이 언제예요? 4월 2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팔았다가 뭐 밑에서 다시 기준일 이전에 잡아도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증자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부를 좀 물량을 떨구는 그런 매매를 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라고 저는 봐요. 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여튼 그 지금은요, 요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4월 25일이 기준일이라고 한다면 한 3월 26일부터 4월 25일까지의 이 주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1차 발행가를 계산할 때 1개월 가중 평균 주가 그리고 뭐 일주일 뭐 그리고 기산일 전 3일 뭐 해가지고 요걸 평균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3월 26일부터는 주가가 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그게 이제 아무래도 그 주가가 안 내려가고 그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주가를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사측에서. 왜냐하면 유상증자를 높게 하려면 주가를 좀 방어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를 올려놔야 증자 발행가도 올라가고 신라젠에 들어오는 자금도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이 기간 동안은 주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이 라인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어쨌거나 뭐 그건 어쩔 수 없이 이제 지나간 상황이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은 여하튼 그 증자를 주가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증자에 참여 주가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증자에 참여해서 낮은 발행가의 주식을 증자를 받아야만이 나중에 이제 반전하면서 만회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좀 강제적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증자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돈도 없는데 어떻게 청약을 해? 그죠? 근데 방법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증자할 권리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권리락 이전까지 매도를 안 하시면 그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파실 수도 있어요. 나중에 돈이 없으면. 그게 이제 기간이 5월 23일부터 29일이에요. 그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권리는 우리가 인수를 하되 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그거를 팔아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방법에 대한 것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신라젠이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나중에 상세하게 말씀 좀 드릴 거고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그때 즈음에서 제가 어떤 판단 기준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일단 뭐 지금 뭐 물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일부 좀 팔아놓은 분들은 이제 저점 타점을 잘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게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여기서 혹시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 그럼 반등 나왔을 경우에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그 고점 타점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런 것들 제가 자세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이 영상은 개괄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부적인 거는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라젠이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그와 같은 사항에 대한 정확한 사인을 좀 받으시고요. 정보를 받으세요. 네, 제가 그런 것들 상세하게 증자 전에 어떤 전략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문자를 꼭 주셔서 어렵지만 대응을 잘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네, 요거는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신라젠과는 별도로 요거를 따로 하셔서 대박 매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번에 말씀드릴 대박주는요. 컨텐츠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시총이 굉장히 작아요. 1,000억 내지 3,000억 범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슈가 붙으면 새털처럼 가벼울 수가 있다.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박이 가능하다는 논리고, 가격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10,000원 내지 30,000원 선 정도의 중가권의 시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우리가 허황된 목표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리겠고요. 더블 정도까지만 일단 보는 그런 매매를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더블, 3더블, 4더블도 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목표는 심플하게 더블 정도 본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2, 3개월 코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짧은 시일 내에 대박 내는 게 좋지만 그런 것들 다 거품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리스크가 큰 종목들이 많아요.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매매해서는 안 되고, 되게 2, 3개월 코스로 가시는데 1개월 있다가 시세가 크게 급등할 수도 있는 거고요. 1, 2주 내에 크게 급등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서 2, 3개월 코스 정도로 보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요, 이 대박주의 특징은 금년에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됩니다. 되게 여러분 적자 보였다가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흑자로 전환하기 이전에 미리 초급등을 하죠. 그걸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0 내지 50% 범주에 들 정도로 타인 자본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요, 기술 성장성 기업으로 속해 있어요. 기술력이 상당히 엄청나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흑자 반전까지 된다면, 그렇다면 금상첨화죠. 그리고 최근 6개월 내에 매물을 완벽히 소화했고요. 주봉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전환이 여기서 돼가지고요, 시세가 안정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집중적으로 또 매집이 더 들어온 것으로 봅니다. 이게 팔고 나가는 거래가 아니라 여기서 집중적으로 매집이 더 돼서 여기서 플랫폼을 형성했다가 다시 위쪽으로 크게 치고 나갈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봉 차트 잠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완전히 상승 전환된 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멘텀은요, 5월이나 6월 달에 나옵니다, 여러분. 5월이나 6월 달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투자는요, 5월 달, 6월 달에 뭔가 크게 나올 종목이라고 한다면 3, 4월 달에 이런 종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수익을 크게 쟁취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가서 투자하는 것은 이미 꼭지죠, 여러분. 3, 4월에 미리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타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5월 달이나 6월 달에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 사상 초유 재료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문자를 주신 분한테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사상 초유의 이 재료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다. 3, 4월에 투자해서 미리 시세 분출하면 이제 그때 더블 내고 나와도 되고, 한 2, 3개월 기다려서 그때 한번 시세 또 나중에 조금 늦게 난다 하더라도 그때 팔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지금 딱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해외 글로벌 시장에 큰 모멘텀이 있는 거는 사실은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근데 대기업하고 이 연관이 된 중소형 종목이 탄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여러분. 되게. 그죠? 이 대기업보다는 여기에 연관된 총 대장주가 있다면 이게 그 수익률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투자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해당 수의 대기업이, 그런데 이 기업 지분을 최다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10 내지 30% 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총 대장주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밑에 보시면 해당 수의 대기업에 대한 컨텐츠 매출이 50 내지 70% 비중 육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매출이 100억이라고 한다면 50억 정도는 그 해당 수의 대기업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당 수의 대기업에 대한 수혜를 크게 입을 수 있는 총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 한번 참여를 하셔서 대박 좀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죠?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그냥 추천만 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매도를 할 때까지 끝까지 케어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AS도 당연히
제가 세심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꼭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봅시다. 네, 대박 주라고 문자 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감사합니다.